한국으로 출장을 다녀오라고요? 굳이 제가 거기에 가야 하나요?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잠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죠? 감사합니다. 독일 최고의 자동차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에바 슈나이더. 그녀는 어릴 때부터 자동차 기술을 연구하는 것을 꿈꿔왔습니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세계 최고의 자동차 기술을 보유한 나라였습니다. 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등 수많은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가 탄생한 곳이었습니다. 에바는 자동차 공학을 전공하며 세계 곳곳을 다녔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영국을 방문하며 자동차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최고의 자동차 기술은 독일이 보유하고 있다. 그녀가 연구소에 입사한 후에도 이 신념은 변하지 않았다. 독일의 자동차 엔지니어링은 정교했고 기술적 완성도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여러 나라를 다니며 연구했지만 한 번도 독일보다 뛰어난 기술을 본 적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연구소 회의실에서 뜻밖의 출장 명령을 받았다. 상사가 말했다. 이번 출장은 한국이다. 에바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요? 한국이요? 그녀는 당황했다. 독일이 세계 최고의 자동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일본이라면 모를까, 한국에서 자동차 기술을 배운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한국은 일본만큼 유명한 자동차 브랜드도 없는데 굳이 제가 거기에 가야 하나요? 상사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다. 최근 몇 년간 한국 자동차 회사들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독일보다 전기차 자율주행,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어. 우리가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게 많을 수도 있어. 에바는 이해할 수 없었다. 우리가 배울 게 있다고요? 독일이 세계 최고 아닌가요? 그러나 상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너도 직접 가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다. 독일 기술만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마라. 에바는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서류를 들여다보았다. 출장 일정은 이미 확정되었고 그녀는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가야 했다. 사무실을 나와 동료에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제가 한국까지 가서 배울 게 뭐가 있겠어? 내 정보만 빼가고 오게 될 거야. 동료는 웃으며 말했다. 너도 직접 가보고 판단해. 가끔은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나 에바는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돼. 자동차 기술이라면 독일이 세계 최고인데 한국에서 제가 뭘 배운다는 거지. 그녀는 결국 마지못해 짐을 싸기 시작했다. 비행기 티켓을 확인하며 한숨을 쉬었다. 그래, 다녀오면 되겠지. 그냥 출장 겸 여행이라고 생각하자. 그러나 그녀는 몰랐다. 이 출장이 그녀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한국행 비행기에서 비행기는 프랑크푸르트를 떠나 인천으로 향하고 있었다. 약 10시간 반의 비행. 에바는 좌석에 앉아 태블릿을 꺼냈다. 그래, 가기 전에 한국 자동차 산업에 대해 한번 검색이나 해볼까? 그녀는 한국 자동차 회사들의 최근 기술 개발 소식을 찾아보았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기사가 나왔다. 한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급증. 한국 자동차 자율주행 기술 세계 1위 도전. 한국산 전기차 유럽 시장에서 판매 급증. 에바는 눈살을 찌푸렸다. 설마 이게 다 과장된 기사겠지. 그녀는 여전히 한국의 기술력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불현듯 연구소에서 상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한국이 이미 독일을 따라잡았을 수도 있다. 그녀는 머리를 흔들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니야, 말도 안 돼. 한국이 우리보다 앞설 리가 없어. 비행기가 착륙을 준비하며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에바는 한숨을 쉬며 좌석 벨트를 맸다. 좋아, 출장 끝나면 바로 독일로 돌아가야지. 그러나 그녀는 몰랐다. 이곳에서 그녀의 모든 생각이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사실을.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착륙했다.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세요. 에바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공항 활주로는 넓고 깔끔했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드디어 도착했군. 지루한 10시간 반의 비행이었다. 그녀는 좌석 벨트를 풀고 기내 수납장에서 가방을 꺼냈다.
비행 내내 기내식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한국까지 오면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한국이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 기껏해야 일본보다 조금 나은 정도겠지.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 그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공항 내부가 너무나 조용했다. 왜 이렇게 차분하지? 그녀가 방문했던 다른 나라의 공항과는 분위기가 달랐다. 중국 공항에서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줄을 서지 않고 밀치는 경우가 많았다. 미국 공항에서는 입국 심사가 길고 직원들이 까다로웠다. 그러나 인천공항은 달랐다. 뭔가 체계적이고 정리된 느낌이야. 입국 심사대로 향했다. 사람들은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떠들거나 새치기 하는 사람도 없었다. 직원들은 빠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몇 분이 지나지 않아 그녀의 차례가 되었다.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서 오세요. 여권을 보여주시겠어요? 에바는 순간 당황했다. 뭐야, 왜 이렇게 친절하지? 그녀는 여권을 내밀었고 직원은 빠르게 여권을 확인한 후 도장을 찍었다. 환영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녀는 다시 한번 놀랐다. 유럽 공항에서는 이렇게 환영 인사를 해주는 곳이 거의 없는데? 입국 심사를 통과한 후 수화물을 찾으러 갔다. 짐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공항 내부는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었다. 천장은 높고 공간이 넓어 개방감이 느껴졌다. 바닥은 반짝반짝 빛났다.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정말 아시아 국가라고. 그때 자동 로봇이 공항을 돌아다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뭐야, 저건 또. 그녀는 호기심에 다가갔다. 로봇은 길 안내를 해주고 있었다. 사람들이 다가가 목적지를 입력하자 로봇이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었다. 그녀는 로봇을 관찰하며 중얼거렸다. 한국이 이런 나라였다고. 그녀가 가장 최근에 출장을 갔던 중국에서는 이런 로봇을 본 적이 없었다. 공항 시설도 낡았고 직원들도 불친절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다. 모든 것이 최신식이었고 서비스도 완벽에 가까웠다. 그녀는 가방을 찾아 들고 공항을 빠져나갔다. 그런데 갑자기 배가 살살 아파오기 시작했다. 아, 또 배가 아프네. 그녀는 장이 예민해 여행을 가면 늘 화장실 문제로 고생했다. 중국 출장을 갔을 때 화장실 시설이 너무 열악해 끔찍한 경험을 했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공항 화장실이 깨끗할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그녀는 그대로 멈춰섰다. 이게 공항 화장실이라고. 화장실 내부는 호텔급이었다. 바닥에는 물기가 없었고 화장실 칸마다 자동 센서가 설치되어 있었다. 냄새도 전혀 나지 않았다. 이건 유럽보다 나은데? 그녀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화장실 칸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변기 뚜껑을 열었는데 자동으로 열리네. 그녀는 또 한 번 놀랐다. 한국 화장실에는 자동 센서 변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심지어 변기 옆에는 따뜻한 온열 시트 기능까지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건 제가 예상했던 한국이 아니야. 볼일을 마친 후 손을 씻으러 갔다. 세면대에는 자동 비누 디스펜서가 있었다. 손을 대자 따뜻한 물이 나왔다. 유럽 공항 화장실보다 훨씬 깨끗하고 편리하잖아. 그녀는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중얼거렸다. 그녀는 화장실을 나와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보았다. 공항 곳곳에는 안내 직원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친절하게 길을 안내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혹시 제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한 걸까? 그때 그녀를 마중 나온 한국 자동차 회사 직원이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에바 슈나이더 박사님 맞으시죠? 젊은 한국 여성이 밝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그녀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짐을 대신 들어주었다. 에바는 순간 당황했다. 직원이 이렇게 친절하다고. 그녀는 유럽이나 일본 출장에서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한국 직원의 미소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쪽으로 가시죠. 차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부드럽게 말했다. 에바는 따라가며 속으로 생각했다. 한국은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니야. 뭔가 더 근본적으로 다른 나라야. 그녀는 차에 올랐다. 그런데 또 한 번 놀랄 일이 벌어졌다.
차량 내부는 완전히 첨단 시스템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차가 한국에서 만든 거라고. 디지털 계기판, 음성 인식 시스템, 그리고 반자율 주행 기능까지. 그녀는 독일에서도 이렇게 정교한 기능을 본 적이 없었다. 차량이 출발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는 깨끗했고 도로는 정돈되어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이게 정말 제가 알던 아시아 국가 맞아? 차량은 도로를 따라 서울로 향했다. 그녀의 출장 일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한국에 대한 첫인상부터 완전히 뒤바뀌고 있었다. 차량이 공항을 빠져나왔다. 에바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부터 계속해서 놀라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야 본격적으로 한국의 도로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었다. 자동차 기술이라면 독일이 최고인데 한국 도로는 어떤 수준일까?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차량이 인천대교를 지나기 시작했다. 그 순간 그녀는 또 한 번 놀랐다. 이게 뭐야? 바다 한가운데로 길이 이어져 있다고. 도로는 바다 위를 가로질러 뻗어 있었다. 고층 빌딩이 늘어선 서울 시내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다. 바다 한가운데를 달리는 기분이 들었다. 이건 어떻게 만든 거지? 그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한국 직원에게 물었다. 이 다리는 언제 만들어진 건가요?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2009년에 완공된 다리입니다. 총 길이는 21.38km이고 한국에서 가장 긴 다리죠. 에바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런 구조물을 이렇게 정교하게 만든다고? 그녀는 독일에서도 이런 규모의 인프라를 본 적이 없었다. 그때 차량 내부에서 띠링하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순간 당황했다. 뭐지? 무슨 경고음이야? 운전 중이던 한국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다. 통행료가 자동으로 결제된 거예요. 에바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자동으로? 차를 멈추지 않고. 독일에서는 고속도로가 무료였지만 일부 유료도로에서는 반드시 정차해야 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차를 멈추지 않고 자동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건 편리하네. 독일에도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어. 차량이 다시 속도를 냈다. 도로는 넓고 노면 상태가 완벽했다. 그녀는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겼다. 도로가 왜 이렇게 깨끗하지? 독일에서도 도로 관리는 철저했지만 여기는 차원이 달랐다. 도로 위에 구멍 하나 없었다. 페인트가 선명했고 차선도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한국에서는 도로 유지 보수를 얼마나 자주 하는 거죠? 그녀는 직원에게 물었다.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도로 보수 작업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야간에 작업을 해서 낮에는 교통 흐름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죠. 에바는 감탄했다. 야간에 도로를 보수한다고? 이건 운전자들을 배려한 시스템이네. 그녀는 독일의 도로를 떠올렸다. 유럽에서도 도로 유지 보수가 이루어졌지만 낮 시간에 도로를 차단하는 경우가 많았다. 교통 체증이 심해지고 운전자들의 불만도 많았다. 이런 시스템을 독일에도 도입해야겠어.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차량은 고속도로에 진입했다. 그녀는 또 다른 점을 발견했다. 왜 이렇게 조용하지? 독일의 아우토반에서는 엔진 소리가 크게 들렸다. 그러나 한국의 고속도로에서는 소음이 적었다. 그녀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질문했다. 도로에서 나는 소음이 거의 없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한국 직원이 설명했다. 네, 한국에서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도로 포장을 특수 소재로 합니다. 소음을 흡수하는 재질을 사용해서 운전자가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죠. 에바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인데 우린 왜 이런 기술을 적용하지 않았을까? 독일에서도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지만 도로 자체를 소음을 줄이는 방식으로 설계한다는 것은 생각해보지 못했다. 그녀는 점점 더 한국의 기술력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한국에서 배울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우리가 배워야 할 기술이야. 그 순간 차량 내부에서 다시 경고음이 울렸다. 삐삐. 그녀는 순간 당황했다. 또 무슨 일이죠? 운전 중이던 직원이 말했다.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다는 알림이에요. 자동으로 속도를 조절해주는 기능이죠. 에바는 믿을 수 없었다. 이건 뭐야? 자동차가 미리 단속 카메라를 알려준다고?
독일에서는 운전자가 직접 도로 표지판을 확인해야 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차량과 도로 시스템이 연결되어 과속 단속 구역이 나타나면 미리 경고를 해주고 있었다. 이건 운전자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기능이야. 그녀는 감탄하며 중얼거렸다. 차량은 다시 속도를 내며 목적지를 향해 달렸다. 에바는 이제 한국의 도로 시스템을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고 있었다. 독일이 자동차 기술은 최고일지 몰라도 도로 시스템은 한국이 한 수 위일 수도 있겠어. 그녀는 스스로도 믿기 어려웠다. 출발 전 한국에서 배울 게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한국의 도로 기술을 직접 경험하며 충격을 받고 있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이 출장 생각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 같아. 차량은 고속도로를 따라 서울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에바는 창밖을 바라보며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방금 전 그녀는 한국의 도로 시스템에 충격을 받았다. 깨끗한 도로, 자동 결제 시스템, 소음을 줄이는 특수 포장 기술까지. 모든 것이 유럽보다 한 단계 앞선 느낌이었다. 독일이 기술력으로는 세계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예상과 전혀 달라.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 순간 배에서 신호가 왔다. 아, 또 배가 아프네. 출장이 잦아 늘 장이 예민한 그녀는 여행을 갈 때마다 화장실 문제로 고민했다. 휴게소에서 화장실을 좀 들러야 할 것 같아요. 그녀는 한국 직원에게 요청했다. 운전 중이던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5분 후에 휴게소가 나올 겁니다. 5분 후에? 에바는 깜짝 놀랐다. 독일에서는 고속도로를 달릴 때 휴게소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특히 이동거리가 긴 경우 휴게소를 만나려면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휴게소가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었다. 한국에서는 보통 일정한 간격으로 휴게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할 때 언제든 이용할 수 있어요. 한국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했다. 이건 정말 좋은 시스템이야. 에바는 속으로 생각했다. 잠시 후 휴게소에 도착했다. 그러나 차에서 내린 순간 그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여긴 뭐지?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예상과 전혀 다른 광경이었다. 보통 고속도로 휴게소라고 하면 작고 허름한 시설을 떠올렸다. 그러나 한국의 휴게소는 달랐다. 마치 대형 쇼핑몰처럼 보였다. 넓고 깨끗한 건물, 정갈하게 정리된 주차장,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고속도로 휴게소가 아니라 마치 공항 터미널 같은데? 독일에서도 휴게소는 있었지만 시설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다. 특히 화장실은 대부분 유료였고 위생 상태도 썩 좋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의 휴게소는 완전히 달랐다. 여긴 무료 화장실인가요? 그녀는 궁금해서 한국 직원에게 물었다. 직원은 웃으며 대답했다. 네, 물론이죠. 한국에서는 공공 화장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에바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독일에서는 공공 화장실을 가려면 적어도 1유로 약 1,500원은 내야 하는데 이건 정말 놀랍네. 그녀는 화장실로 향했다. 그러나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또다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게 화장실이라고? 아는 호텔 수준이었다. 바닥에는 물기 하나 없었고 모든 화장실 칸에 자동 센서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다. 일일이 문을 열어보지 않아도 사용 중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LED 표시등이 달려 있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 화장지가 무료로 제공되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유럽에서는 대부분 공공 화장실이 유료인데 여긴 무료인데도 이렇게 깨끗하다고. 볼일을 마친 후 손을 씻으러 갔다. 자동으로 작동하는 세면대에서 따뜻한 물이 나왔다. 그녀는 감탄하며 손을 씻었다. 화장실에서 나온 후 그녀는 직원에게 물었다. 휴게소 내부를 둘러봐도 될까요? 직원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요. 오히려 구경할 게 많을 겁니다. 그녀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몇 걸음을 떼기도 전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여긴 뭐야, 백화점이야? 휴게소 내부에는 수많은 매장이 입점해 있었다. 패스트푸드점, 카페, 기념품 가게, 편의점까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 정도면 도심 한복판에 있는 쇼핑몰 수준인데
그녀는 휴게소 안을 걸으며 점점 더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었다. 그때 맛있는 냄새가 코를 자극했다. 어디선가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가 풍겨왔다. 이 냄새는 뭐지? 그녀는 직원에게 물었다. 지금 나는 이 맛있는 냄새는 뭐예요? 직원은 웃으며 대답했다. 아, 이건 호두과자라는 간식입니다. 한국 휴게소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간식 중 하나죠. 그녀는 호기심이 발동했다. 한번 먹어봐도 될까요? 직원은 바로 호두과자를 사서 그녀에게 건넸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다. 부드러운 빵 안에 달콤한 팥이 가득 차 있었다. 이건 정말 맛있는데? 그녀는 깜짝 놀랐다. 독일에서는 이런 간식을 본 적이 없었다. 이런 걸 고속도로에서 판다고. 그녀는 또 다른 간식을 발견했다. 한국 직원이 설명했다. 이건 어묵이라고 합니다. 뜨끈한 국물에 담가서 먹는 간식이에요. 그녀는 어묵을 한 입 베어 물었다. 따뜻한 국물이 입안 가득 퍼졌다. 이거 의외로 맛있는데? 그녀는 휴게소에서 단순히 화장실만 이용하려 했는데 이제는 한국의 문화까지 직접 경험하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휴게소 하나만 봐도 이 나라가 얼마나 국민들을 생각하는지 알겠어. 그녀는 출발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우습게 봤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이 예상과 달랐다. 한국은 그냥 기술만 발전한 나라가 아니야. 이 나라 사람들은 편리함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어. 그녀는 한국이 점점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이 나라가 가진 강점이 단순한 경제 발전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차에 다시 올라탔다. 운전 중이던 직원이 물었다. 한국 휴게소 어떠셨나요? 에바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이건 단순한 휴게소가 아니야. 한국이 얼마나 앞서 있는 나라인지 보여주는 증거야. 그녀는 독일 출장 보고서에 이 내용을 꼭 추가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이제 그녀는 한국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한국의 생활 방식까지 경험하며 더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를 더욱 놀라게 할 사건은 아직 남아 있었다. 이제 그녀는 도로 위에서 눈이 녹는다는 사실을 직접 보게 될 것이었다. 에바는 휴게소에서의 경험을 곱씹으며 차에 올랐다. 그녀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이게 정말 고속도로 휴게소라고. 호텔급 화장실, 쇼핑몰 같은 내부 시설, 그리고 맛있는 길거리 음식까지. 독일이나 유럽의 휴게소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이 발전한 나라가 아니야. 사람들의 생활 방식 자체가 다르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차량은 다시 고속도로로 진입했다. 하늘에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큰 눈송이들이 도로 위로 떨어지며 점점 쌓여갔다. 에바는 순간 긴장했다. 눈이 이렇게 오면 도로가 미끄러워질 텐데. 독일에서도 겨울이면 눈이 많이 내렸다. 특히 아우토반에서는 제설 작업이 필수였다. 한밤중이나 새벽에 눈이 내리면 도로가 얼어붙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그래서 겨울철이면 운전자들은 항상 조심해야 했다. 그녀는 조수석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로에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도로 위에는 눈이 거의 없네. 그녀는 신기한 듯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았다. 차량이 지나가면서 눈이 쌓여 있어야 할 텐데 도로 표면에는 눈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녀는 한국 직원에게 물었다. 직원은 웃으며 대답했다.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로에는 열선 도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눈이 쌓이기도 전에 자동으로 녹여주는 기능이죠. 에바는 눈을 크게 떴다. 뭐라고요? 도로가 스스로 눈을 녹인다고요? 그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다시 도로를 바라보았다. 운전 중이던 직원이 말을 이었다. 눈이 오면 도로 아래에 깔린 열선이 자동으로 작동해서 도로를 따뜻하게 유지합니다. 그래서 제설 차량이 없어도 도로가 미끄러워지지 않죠. 에바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이게 가능하다고. 독일에서는 눈이 내리면 무조건 제설 작업을 해야 했다. 길거리에 소금을 뿌리고 제설 차량이 몇 시간씩 도로를 돌아다녀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얼어붙으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눈이 내리자마자 사라지고 있었다. 차량이 지나가는 도로는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독일에서는 눈이 오면 운전이 불편해지는데 여기는 아예 문제가 안 되네. 그녀는 충격을 받았다.
이 기술은 언제부터 적용된 거죠? 에바는 궁금한 듯 다시 질문했다.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서울과 일부 대도시에서는 몇 년 전부터 이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이나 언덕길, 그리고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에서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죠. 에바는 감탄했다. 눈이 쌓이기도 전에 녹여버린다고. 이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야. 그녀는 독일의 도로 시스템과 비교했다. 독일에서는 눈이 내리면 제설 작업이 필수였다. 소금을 뿌려야 했고 도로가 얼어붙으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눈이 쌓이기도 전에 녹아버리는 시스템이 존재했다. 이건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기술이야.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 순간 차량이 언덕길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놀랐다. 언덕길에는 눈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도로 옆 보도에는 여전히 눈이 쌓여 있었다. 잠깐만요, 인도에는 눈이 그대로 있는데 왜 도로에는 없죠? 그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직원에게 물었다. 직원은 다시 한번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다. 열선 도로 시스템은 차량이 다니는 곳에만 적용됩니다. 인도까지 열선을 깔려면 유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죠. 에바는 감탄했다. 이렇게까지 도로 환경을 관리한다고? 그럼 겨울철 교통사고가 거의 없겠네.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눈이 와도 도로 마비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물론 제설 작업도 하지만 이 시스템 덕분에 사고 위험이 크게 줄어들었죠. 에바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독일에서는 겨울철 도로 마비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런 기술이 있다면 훨씬 안전해지겠어.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메모를 남겼다. 열선 도로 시스템 독일 도입 가능성 연구 필요. 그녀는 출장 보고서에 이 내용을 꼭 포함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지금까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했던 걸까? 출장을 오기 전 그녀는 한국을 단순한 아시아 국가 중 하나로 여겼다. 기껏해야 일본보다 조금 나은 수준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그녀가 보고 있는 것은 그 이상이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대단해. 단순히 기술을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어.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한국이 독일보다 앞선 부분이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어. 그 순간 차가 톨게이트를 통과했다. 그녀는 또 한 번 놀랐다. 차가 멈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톨게이트에서 자동으로 통행료가 결제되었다. 뭐야, 이건 또. 그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직원에게 물었다. 직원은 웃으며 대답했다. 하이패스 시스템이에요. 자동으로 통행료가 결제돼서 차를 멈추지 않아도 됩니다. 에바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독일에서는 톨게이트에서 차를 멈추고 직접 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건 제가 예상했던 한국이 아니야. 그녀는 출장 내내 한국을 단순한 아시아의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그녀가 보고 있는 것은 미래를 먼저 준비한 나라였다. 그녀는 조용히 생각했다. 이 출장 생각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 같아. 그녀가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것들은 아직도 많았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한국을 다르게 바라보고 있었다. 차량은 서울 시내로 진입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빌딩들이 끝없이 늘어서 있었다. 네온사인이 반짝였고 길거리는 늦은 시간에도 활기가 넘쳤다. 에바는 감탄하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게 정말 아시아의 한 도시라고. 출장 전 그녀가 상상했던 서울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도시가 너무 깨끗하네. 도로뿐만 아니라 보도도 잘 정돈되어 있었다.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다. 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다. 에바는 도로 한가운데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택시를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이상하네. 도로에 차가 거의 없는데 왜 저 택시는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녀는 곧 깨달았다. 운전자가 신호를 지키고 있어. 독일에서는 야간에 도로가 한산할 경우, 특히 인적이 드문 곳에서는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서울에서는 다들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도시가 커질수록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여기는 반대네. 그녀는 신기한 듯 중얼거렸다. 그때 차가 목적지에 도착했다.
에바는 근처 카페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커피 향이 느껴졌다. 그녀는 직원에게 아메리카노를 주문한 후 창가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다. 몇몇 손님들이 가방과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둔 채 자리를 비웠다. 그녀는 순간 당황했다. 뭐야? 저러면 도둑 맞을 텐데? 그러나 아무도 가방을 건드리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손님들이 아무렇지 않다는 듯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한국 직원에게 물었다. 저렇게 두고 가도 괜찮아요?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한국에서는 보통 자기 자리라고 표시해두는 의미로 저렇게 둡니다. 누구도 남의 물건을 가져가지 않아요. 에바는 충격을 받았다. 유럽에서는 절대 저렇게 못하지. 독일에서는 카페에서 혼자 있는 경우 화장실을 갈 때도 반드시 가방을 들고 가야 했다. 안 그러면 도난당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무도 남의 물건을 건드리지 않았다. 그녀는 한동안 테이블 위에 놓인 가방과 핸드폰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다시 직원에게 물었다. 만약 누군가 가져가면 어떻게 하죠? 직원은 웃으며 말했다. 그럴 일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CCTV가 많아서 금방 잡히죠. 에바는 다시 한번 놀랐다. 이 나라 사람들은 서로를 신뢰하는군. 그녀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이것이 단순히 카페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닐 것 같았다. 그 순간 그녀는 한국의 사회적 신뢰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는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다. 이 나라는 단순히 기술만 발전한 게 아니야.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있다는 게 더 놀라워.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출장 보고서에 추가할 메모를 적었다. 한국 사회의 신뢰 문화기술 발전을 넘어 국민의식까지 성장한 나라. 그녀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밖에는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며 길을 건너고 있었다. 차들도 정해진 신호에 맞춰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대단해. 카페에서 나와 그녀는 한국 직원과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갔다. 식당 내부는 따뜻하고 아늑했다. 그녀는 직원이 추천해준 불고기를 주문했다. 잠시 후 음식이 나왔다. 테이블 위에는 다양한 반찬이 함께 차려졌다. 그녀는 직원에게 물었다. 이 반찬들은 우리가 주문한 건가요? 직원은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반찬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무료예요. 에바는 또 한 번 놀랐다. 무료라고? 유럽에서는 음식을 추가로 시키려면 돈을 더 내야 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기본 반찬이 공짜였다. 그녀는 감탄하며 말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문화네요. 그녀는 밥을 먹으며 한국 직원과 대화를 나눴다. 그러다 문득 아까 카페에서 본 장면이 떠올랐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한국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서로를 신뢰하나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한국에서는 정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서로 믿고 돕고 함께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에바는 조용히 반찬을 집어먹으며 생각에 잠겼다. 한국이 강한 이유는 기술이 아니라 이 나라 사람들의 사고방식 때문이야. 그녀는 다시 한번 출장 보고서에 추가할 메모를 적었다. 한국이 성장한 진짜 이유 신뢰와 공동체 의식. 그녀는 이제 한국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처음 이 나라에 왔을 때 그녀는 한국을 단순한 아시아 국가 중 하나로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한국을 서로를 믿고 함께 성장하는 나라로 보게 되었다. 그녀는 조용히 생각했다. 이 출장 생각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 같아. 그러나 그녀를 더욱 놀라게 할 경험은 아직 남아 있었다. 이제 그녀는 한국이 독일보다 더 앞서 있는 자동차 기술을 직접 보게 될 것이었다. 에바는 한국의 깨끗한 도로,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 국민들의 신뢰 문화를 직접 경험하면서 혼란스러웠다. 출장 전까지 한국을 단순한 신흥기술국 정도로 생각했지만 지금 그녀가 보고 있는 것은 독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발전된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자동차 기술만큼은 독일이 최고겠지. 그녀는 마지막 출장 일정인 한국 자동차 연구소 방문을 앞두고 스스로 되뇌었다. 오전 한국 직원과 함께 자동차 연구소로 향했다.
차량이 서울을 벗어나며 현대적인 빌딩 대신 공장과 연구시설이 늘어났다. 그리고 곧 최첨단 자동차 연구소가 눈앞에 나타났다. 건물은 미래적인 디자인으로 지어졌고 곳곳에 최첨단 장비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입구로 들어가자 연구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중얼거렸다. 좋아, 이제 제가 익숙한 분야로 돌아왔다. 한국 직원이 에바를 안내하며 말했다. 오늘은 한국이 개발한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을 직접 보실 겁니다. 에바는 고개를 끄덕였다. 독일에서도 전기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지만 자율주행은 아직 실험 단계에 가까웠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미 도로에 자율주행 차량이 일부 상용화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는 연구소 내부를 둘러보며 질문했다. 이 연구소에서는 주로 어떤 기술을 개발하나요? 연구소 관계자가 대답했다. 우리는 AI 기반 자율주행 시스템, 친환경 전기차, 그리고 스마트 교통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도시와 자동차를 연결하는 스마트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에바는 눈을 가늘게 떴다. 도시와 자동차를 연결한다고? 연구원은 설명을 이어갔다. 네, 한국에서는 자동차 혼자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가 자동차와 연결되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교통신호, 도로 상황, 날씨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서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아도 최적의 경로를 찾도록 돕는 시스템이죠. 에바는 순간 말을 잃었다. 그럼 이건 단순한 자동차 기술이 아니라 도시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인다는 거잖아. 연구소 관계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맞습니다. 이제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도시와 연결된 하나의 네트워크가 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충격을 받았다. 독일에서도 자율주행 기술을 연구하고 있지만 이렇게 도시와 차량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개념은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다. 이건 단순한 자동차 기술이 아니라 미래의 이동혁명이야.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자율주행차 테스트 이건 유럽보다 훨씬 앞서 있는데? 연구소 관계자가 말했다. 오늘은 한국에서 개발한 최신 자율주행 차량을 직접 타보실 겁니다. 에바는 흥미를 느꼈다. 좋아요. 직접 체험해봐야겠군요. 그들은 연구소 내 테스트 도로로 이동했다. 그곳에는 최신형 전기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유려한 곡선 디자인에 미래적인 감각이 느껴지는 차량이었다. 이 차가 한국에서 개발한 자율주행차인가요? 에바는 물었다. 연구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5세대 자율주행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입니다.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아도 스스로 주행하고 보행자와 장애물을 감지해 즉각 반응하는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에바는 운전석 대신 조수석에 앉았다. 연구원은 그녀를 보며 말했다. 출발해볼까요? 그는 차량 내부의 화면을 터치했다. 그 순간 차량이 스스로 속도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에바는 순간 긴장했다. 정말 스스로 운전하는 거야? 차량은 교차로 앞에서 자동으로 멈췄다. 보행자가 지나가자 차량이 다시 부드럽게 출발했다. 속도는 일정했고 차선 변경도 부드러웠다. 이건 유럽에서도 아직 실험 단계인데. 에바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혹시 도로에 갑자기 장애물이 나타나면 어떻게 반응하죠? 그녀는 궁금해서 질문했다. 연구원은 웃으며 대답했다. 직접 경험해 보시죠. 그는 화면을 터치해 차량 앞에 가상의 장애물을 출현시켰다. 차량은 즉각 속도를 줄이며 조심스럽게 방향을 틀었다. 충돌하지 않고 부드럽게 피하는 모습을 보며 에바는 경이로운 눈빛을 보였다. 이 정도면 유럽보다 훨씬 앞서 있는데? 그녀는 다시 한번 생각이 바뀌었다. 독일이 자동차 기술을 주도한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한국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이건 단순한 자동차 기술이 아니라 미래 기술이야. 차량은 다시 속도를 냈다. 그녀는 조수석에서 내부를 살폈다. 대시보드는 완전 디지털화되어 있었고 음성 명령 시스템까지 갖추어져 있었다. 그녀는 질문했다. 이 차는 일반 운전자들에게도 편리한가요? 연구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한국 자동차 기술의 핵심은 편의성입니다. 독일 자동차가 주행 성능과 엔진 기술을 중시한다면 한국 자동차는 사람이 더 편안하게 탈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녀는 깊이 공감했다.
독일 자동차는 강력한 성능과 정교한 엔진 기술을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 자동차는 편안한 승차감과 사용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었다. 이런 시각의 차이가 결국 자동차를 다르게 만들었군. 그녀는 깨달았다. 테스트 주행이 끝났다. 에바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출장 전까지 그녀는 한국에서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우리가 자동차 기술을 주도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한국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어. 그녀는 출장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다. 한국 자동차 기술 편의성과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세계 최고 수준. 독일이 더 이상 기술 선진국이라고 자부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 한국에서 배운 기술을 독일에 도입해야 한다. 그녀는 독일로 돌아가면 이 경험을 팀원들과 공유할 계획이었다. 더 이상 한국을 과소평가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한국 출장에서 배울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었다. 출장 마지막 날 에바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처음 한국에 올 때만 해도 그녀는 이 나라를 단순한 신흥 기술국 정도로 여겼다. 자동차 기술이라면 독일이 세계 최고라는 확신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 며칠 동안 그녀가 경험한 것은 예상과 전혀 달랐다. 한국은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니었다. 이 나라는 기술을 사람들의 삶에 완벽하게 녹여내는 방식이 달랐다. 독일에서는 도로와 자동차가 분리된 개념이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도로, 자동차, 교통 시스템이 하나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로 작동하고 있었다. 이 차이가 결국 한국을 미래로 이끄는 힘이 될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공항에서 처음 경험했던 자동화 시스템과 질서 있는 환경이 떠올랐다. 도시를 벗어나자마자 본 고속도로의 완벽한 설계와 유지 관리가 기억났다. 도심 속에서도 눈이 녹는 열선 도로 기술을 직접 보며 충격을 받았던 순간이 다시 떠올랐다. 그리고 사람들. 한국인들은 서로를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이유가 단순히 기술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노트북을 열었다. 출장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다. 이번 출장은 단순한 기술 조사나 연구가 아니라 그녀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는 경험이었다. 독일이 자동차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한국에서는 이미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기술력뿐만 아니라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났다. 자동차 기술만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와 교통 시스템을 하나의 생태계로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두드리며 보고서를 작성했다.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기술의 발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기술은 결국 사람이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이 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그녀는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비행기가 이륙할 시간이 다가왔다. 출국장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와는 달랐다. 그녀는 이제 한국을 단순한 신흥기술 강국이 아니라 배울 것이 많은 나라로 바라보고 있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그녀에게 단순한 출장 이상의 의미를 남겼다. 그녀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독일로 돌아가 연구소 팀원들에게 공유할 생각이었다. 이제 그녀의 연구 방향도 달라질 것이 분명했다.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며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곳은 제가 생각했던 나라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렇게 속으로 중얼거리며 한국과의 또 다른 만남을 기대하기 시작했다. 비행기에 오르며 그녀는 좌석에 앉아 다시 한번 출장 보고서를 펼쳤다. 보고서를 다시 읽으며 그녀는 한국에서 경험한 순간들을 되짚어 보았다. 첫째, 한국의 공항은 유럽보다 훨씬 체계적이었다. 입국 심사는 빠르고 효율적이었으며 모든 시설이 최신 기술로 운영되고 있었다. 공항 화장실조차 유럽의 어느 시설보다 깨끗하고 편리했다. 둘째, 한국의 도로 시스템은 혁신적이었다. 자동 결제 시스템, 도로 소음 방지 설계, 그리고 열선 도로 기술까지 모든 것이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설계되어 있었다. 독일 아우토반도 훌륭하지만 한국은 도로 관리와 유지 보수 방식에서 훨씬 효율적이었다. 셋째, 한국인의 시민의식은 독일과는 또 다른 차원의 신뢰를 보여주었다. 카페에서 사람들이 핸드폰과 가방을 테이블 위에
두고 자리를 비우는 모습은 그녀에게 문화적 충격이었다. 이 나라가 강한 이유는 단순한 기술 때문이 아니었다. 사람들 사이의 신뢰가 이 나라를 강하게 만든 것이다. 넷째, 한국의 자동차 기술은 독일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독일 자동차가 강력한 엔진과 성능을 강조하는 반면 한국 자동차는 운전자 편의성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국은 자동차 기술을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도시와 연결된 하나의 네트워크로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노트북을 덮었다. 출장을 떠나기 전 그녀는 한국에서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한국이 미래를 준비하는 방식에서 독일보다 앞서 있다고 확신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한국은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니었다.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다. 그녀는 비행기가 활주로를 떠나는 순간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을 가슴에 새겼다. 독일로 돌아가면 그녀는 이곳에서 배운 모든 것을 팀원들과 공유할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연구 방향도 바뀌게 될 것이 분명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다. 그러나 그녀가 한국에서 배운 교훈은 그녀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떠났다. 에바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구름 위로 올라가는 비행기의 흔들림이 느껴졌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한국에서 보았던 모든 장면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출장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독일이 자동차 기술의 정점에 있다고 믿었다. 한국에서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독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아쉬웠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출장 이상이었다. 그녀는 한국이 왜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되었는지를 직접 보고 몸으로 느꼈다. 공항에서 처음 경험한 자동화 시스템과 빠른 입국 심사는 그녀를 놀라게 했다. 고속도로를 지나며 본 열선도로 시스템은 겨울철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획기적인 기술이었다. 휴게소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시설을 넘어 국민들의 생활 방식과 효율성을 보여주는 공간이었다. 그리고 자동차 연구소에서 본 한국의 자동차 기술은 단순히 성능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비전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독일에서도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을 연구했지만 한국에서는 이미 이 기술들이 실용화되고 있었다. 도로와 차량이 연결되고 도로 인프라가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구조로 발전하고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독일이 자동차 산업의 전통적인 강자였다면 한국은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좌석을 조정하며 노트북을 다시 열었다. 출장 보고서를 더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 그녀는 타이핑을 하며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정리했다. 첫째, 한국의 도로 시스템은 단순한 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거대한 교통 네트워크였다. 도로와 차량이 데이터를 공유하며 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에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 시스템은 독일의 고속도로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이었다. 둘째, 한국의 자동차 기술은 인간 중심이었다. 독일 자동차는 강한 성능과 주행 능력을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 자동차는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었다. 전기차 기술과 자율주행 시스템이 독일보다 실용화 단계에 가까웠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차이를 넘어 자동차를 바라보는 철학의 차이였다. 셋째, 한국은 단순히 기술 발전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그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에서 독보적이었다.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은 질서를 지키고 서로를 신뢰하며 생활하고 있었다. 카페에서 사람들이 가방과 핸드폰을 테이블에 두고 자리를 비우는 모습은 그녀가 유럽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장면이었다. 이러한 신뢰 문화가 한국 사회를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손가락을 멈추었다. 출장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과소평가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독일이 뒤처지고 있다고 느꼈다. 독일이 여전히 자동차 성능 면에서는 뛰어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자동차와 도시를 연결하는 미래 사회를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독일로 돌아가면 이 사실을 연구소 팀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다. 한국이 단순한 신흥 기술국이 아니라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는 나라라는 점을. 그녀는 노트북을 덮고 눈을 감았다. 한국 출장 동안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너무 많은 것을 배웠다.
그러나 이 경험은 단순한 출장 보고서에 담기에는 너무나 깊은 의미가 있었다. 그녀의 연구 방향도 달라질 것이 분명했다. 독일이 더 이상 기술 선진국이라는 자부심만으로는 미래를 대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비행기가 독일 땅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한국에서의 경험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 출장, 내 인생을 바꿔놓았어. 그녀는 확신했다. 다음번에 한국을 방문할 때는 출장이나 연구가 아니라 배움을 위해 스스로 가겠다고. 비행기가 독일 땅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보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한국에서의 경험으로 가득 차 있었다. 출발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한국을 단순한 신흥기술국 정도로 여겼다. 자동차 기술이라면 독일이 세계 최고라는 확신이 있었고 한국에서 배울 것이 많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번 출장에서 그녀가 경험한 것은 예상과 전혀 달랐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만 발전한 나라가 아니었다. 이 나라는 기술을 어떻게 사람들의 삶에 녹여내야 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독일에서는 도로와 자동차가 분리된 개념이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도로, 자동차, 교통 시스템이 하나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로 작동하고 있었다. 이 차이가 결국 한국을 미래로 이끄는 힘이 될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비행기가 착륙 준비에 들어가자 그녀는 노트북을 열었다. 출장 보고서를 마무리해야 했다. 공항에서 처음 경험했던 자동화 시스템과 질서 있는 환경이 떠올랐다. 도시를 벗어나자마자 본 고속도로의 완벽한 설계와 유지 관리가 기억났다. 도심 속에서도 눈이 녹는 열선 도로 기술을 직접 보며 충격을 받았던 순간이 다시 떠올랐다. 그리고 사람들. 한국인들은 서로를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이유가 단순히 기술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이번 출장에서 배운 것을 정리했다. 첫째, 한국의 도로 시스템은 단순한 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거대한 교통 네트워크였다. 도로와 차량이 데이터를 공유하며 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가 실시간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었다. 이 시스템은 독일의 고속도로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이었다. 둘째, 한국의 자동차 기술은 인간 중심이었다. 독일 자동차가 강한 성능과 주행 능력을 강조했다면 한국 자동차는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었다. 전기차 기술과 자율주행 시스템이 독일보다 실용화 단계에 가까웠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차이를 넘어 자동차를 바라보는 철학의 차이였다. 셋째, 한국은 단순히 기술 발전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그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에서 독보적이었다.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은 질서를 지키고 서로를 신뢰하며 생활하고 있었다. 카페에서 사람들이 가방과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두고 자리를 비우는 모습은 그녀에게 문화적 충격이었다. 이 나라가 강한 이유는 단순한 기술 때문이 아니었다. 사람들 사이의 신뢰가 이 나라를 강하게 만든 것이다. 넷째, 한국의 자동차 기술은 독일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독일 자동차는 강력한 엔진과 성능을 최우선으로 한다. 그러나 한국 자동차는 운전자의 편리함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그리고 한국은 자동차 기술을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도시와 연결된 하나의 네트워크로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출장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마지막 문장을 입력했다. 한국은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니다. 이 나라가 강한 이유는 국민들이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비행기가 독일 공항 활주로에 착륙했다.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여러분,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안전벨트를 풀지 마시고 기내 안내에 따라주세요. 에바는 노트북을 덮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출장 보고서는 끝났지만 그녀의 한국에서의 경험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 심사대로 향했다. 독일 공항은 여전히 익숙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번에야말로 비교할 수 있었다. 입국 심사대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다. 독일 공항 직원들의 표정은 무뚝뚝했다. 그녀는 한국에서의 빠르고 효율적인 입국 심사를 떠올렸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는데.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을 나서는 순간 그녀는 또 한 가지 차이를 발견했다. 길거리에는 쓰레기가 보였고 사람들이 도로를 무단 횡단하고 있었다.
독일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했지만 한국에서 본 질서와 정리된 시스템은 훨씬 더 체계적이었어. 그녀는 짐을 찾은 후 공항에서 연구소로 이동했다. 운전자가 공항 픽업을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차량에 올라탄 순간 그녀는 다시 한번 한국에서 탔던 차를 떠올렸다. 독일 자동차는 여전히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 자동차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설계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연구소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바로 회의실로 향했다. 출장 보고서를 발표하는 날이었다. 팀원들이 모두 모였다. 그녀는 한국 출장에서 경험한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자동차 기술은 단순한 성능 개선이 아니라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도로와 차량이 실시간으로 연결되며 모든 교통 시스템이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술이 사람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팀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독일이 여전히 자동차 산업에서 강자라고 믿었지만 한국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결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는 기술을 어떻게 사람 중심으로 발전시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연구소장은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다. 에바, 이번 출장에서 큰 깨달음을 얻은 것 같군.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이제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녀는 연구소를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한국 출장 전 그녀는 이 나라를 과소평가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한국을 세계가 배워야 할 나라로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확신했다. 이제 한국은 그녀에게 단순한 출장지가 아니라 배움의 장소가 되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